네, 안녕하세요. 북해지수 지수입니다. 예, 오늘 비 너무 많이 오네요. 다들 퇴근길 안전기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한 주 시작을 언제 오늘 했네요. 근데 다들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5% 이상 올라간 종목도 없었고 5% 미만 떨어진 종목 없이 그냥 잔잔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제가 그 썸네일에 드린 것처럼 시초가, 시간의 단일가의 페이크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최근 2주? 2주 정도 만에 시간의 단일가에 그 상한가가 가고 하한가가 갔던 종목이 무려 3종목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3종목에 대해서 그 시간의 단일가의 반응 이후 또 시초가의 반응 이후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공유해 드리면 갑자기 이렇게 나 자고 일어났는데 10% 마이너스 된 종목들에 대해서 또 10%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제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면 그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준비해 봤고요. 먼저 저번 주에는 대정하금이라는 그 저번 주가 아닌가? 8월 26일에는 대정하금이라는 종목이 제가 매수한 종목 중에 그 시간의 하한가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2주 정도 됐네요. 8월 26일날 제가 요거를 매수를 하고 그날 굉장히 운이 좋게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시간에 오후 5시 반경에 하한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멘붕이 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테마가 조 바이든의 그 인맥주라는 테마도 갖고 있었고 또 대정하금 자체가 그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의 공급 라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재료와 또 조 바이든의 인맥이라는 테마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상한가가 올라갔을 때가 SK케미칼에서 그 SK케미칼 대정이라는 회사를 해서 만든다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점상감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 수익률 50% 정도는 30%에서 50% 정도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3시 경우까지만 해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것도 4시 5시도 아니고 오후 5시 반에 거의 시간에 다닐까 하한가가 나와버렸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대응을 했어요. 왜냐면 시간에 다닐까에는 저는 대부분 무대응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테마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내려가는지 정확하지 않고 또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을 하는 경우는 또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이 당시에 8월 27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분봉을 보면은 예, 마이너스 11%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대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때 시초가의 그 시간에 이때 시초가의 마이너스가 10% 이상이 갈 경우에는 그 시세가 계속 가는 것보다는 역전될 가능성이 좀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제 방송을 좀 몇 번이라도 몇 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대부분 시초가에는 만약에 15% 정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로 조금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시작이 된 종목이라면 바로 매도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반등을 주는 때 그 반등이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오히려 시간 내에 급등을 시작해서 된 종목이다. 그러면 또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정하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마이너스 11%로 시작했을 때 무대응으로 대응을 했고요.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딱히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대응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날 이렇게 그 전날보다 고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한 경우는 약간의
뭐 매도할 타이밍 같은 매도할 기회를 조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초가에 뭐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중공 먼저 에이프로젠 KIC를 말씀드리면 에이프로젠 KIC는 제가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이날이 9월 1일 날 오후장에 이제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점상각으로 봤어요, 사실. 왜냐면 매수를 하려고 해도 매수 대기자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적었고 합병 관련해서 이 대표가 그 합병 기획안을 다시 제출을 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점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5% 이상의 시세를 준다고 하면 대응을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면 15% 이상 상승해서는 올라타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역시나 다를까 분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30분봉 차트거든요. 네, 이게 9월 2일 날 30분봉 차트를 보면은 30분 만에 이게 15%로 갭 상승을 띄워서 시작을 해서 최고 25%까지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분 전에 그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따라잡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5% 이상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잡으신 분들은 먹어봐야 15%인데 떨어지는 거는 진짜 45%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합병이 됐다가 아니라 합병 기획안을 제출했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셨다면 이렇게 오전장에 들어가시는 건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두산중공업이 하필 금요일날 시간에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장부터 좀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의 하한가로 시작된 종목이다 보니까 얘도 시가를 마이너스 9%로 이제 개파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저는 이제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하락이기 때문에 좀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보려고 기다렸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 5일선과 이 11선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개의 종목을 경험해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나 뭐 시초가가 뭐 개파락을 띄운다 그러면 반등을 올 수도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그러니까 뭐 아예 그대로 뇌동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그 9시하고 9시 반 사이에는 좀 지켜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 제 경험상은 그렇게 반등을 기다렸더니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두산중공 아직 마감을 하진 않은 상태인데 제가 그래서 분할 매도도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가 18,300원까지 찍은 상태에서 물량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미 18,300원까지 갔던 게 1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2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그나마 딴 돈까지 잃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오늘 세게 시세를 올렸다 그럼 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신 다음에 반 정도를 내가 손절가를 정한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걸로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도 하나로 몰빵을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느긋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내 재산이 내가 뭐 주식으로 뭐 올인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전체 갖고 있는 보유 재산 중 20%만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돈을 다 썼다고 하면은 그 주식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방 전략보다는 주식은 어찌됐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몰빵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에이프로젠 KRC랑 에이프로젠 삼형제가 시간의 단일가에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하한가가 나왔나? 아, 제약은 하한가가 안 나왔네요. 지금 에이프로젠 중에서는 센 게 에이프로젠 HNG랑 에이프로젠 KRC가 두 개가 에이프로젠 세 개 중에는 좀 세거든요. 굳이 더 뭐 차등을 가리자면 에이프로젠 HNG가 조금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개 다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장에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저는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손절 라인을 에이프로젠 KRC를 저는 보유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지금 21선인 2,867원 정도, 그러니까 2,800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얘를 벗어나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내일도 아마 시초가 얘는 마이너스 10%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9시 반까지는 만약에 10% 이상 반등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 구간에 조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보려고 하고요. 마이너스 뭐 10% 이상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반등을 빠져나온 시간을 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저는 에이프로젠 HNG를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내가 이 달콤한 성배를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달콤한 성배가 될 수도 있고 독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종목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로 갔을 때 최근에 하한가와 상한가의 반대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서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나는 돈을 크게 한 방 벌고 싶다는 것보다는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게 강했기 때문에 우선은 수량은 한 2% 좀 안 되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돈의 2% 정도 안 되게 담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뭐 마이너스 10%로 제가 샀으니까 더 가봐야 마이너스 2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경험치에 한번 베팅을 걸어볼 수 있겠다 싶어갖고 1% 조금 넘게, 그러니까 2%한 안 되게 샀어요. 그랬는데 저처럼 정말 이 종목이 뭐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종목이 내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의하면 이거 반대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각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너무 무리하게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 에이프로젠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에이프로젠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가 에이프로젠으로 세 개를 합병을 하려고 금감원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올린 상태고 29일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대표의 그 말로는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타격이 있더라도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우리 회사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은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됐다. 뭐 통과가 됐다. 이런 내용에 전혀 이슈도 없고 안 됐다는 내용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단은 시간에 한 비중 2% 미만으로 해서 한번 담아봤고 이거는 제가 또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한번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게 장난이 심한 주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난짓을 얼마나까지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소액으로 담아봤고요.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담아서 수익이 뭐 20%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쉬워하실 거 없어요.
왜냐면 얘가 20% 나온다 그러면 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으면 또 들어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조금 넣었다는 거에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리스크가 적게끔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본 그 데이터는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모험을 할 때는 비중을 많이 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간에 요즘에 시초가, 시간에 단일가 이럴 때 장난치는 주식이 많아서 이런 거에 너무 급하게 내동매매 하시지 마시라고 해서 제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 어떡하죠? 유튜브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일도 좀 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좀 제가 요즘에 시작한 공부가 있어갖고 그것도 좀 해야지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재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갑자기 에이프로딘이 시간에 하한가가 갔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두산공업도 금요일날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또 오늘은 그냥 비슷한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했죠. 또 시간에 조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초가에 만약에 10% 이상의 갭이 있을 때 내가 덤비는 것, 그리고 내가 물론 그러니까 내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좀 약간만 좀 추이를 보셔라. 내가 이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너무 떨어졌다고 바로 던지지 마시고, 만약에 15%로 마이너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날은 더 떨어져도 마이너스 15%예요. 그리고 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기회를 한 번은 꼭 주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 5%인 지점에서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이제 내가 매매 습관을 기르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만약에 급등을 하더라도 오히려 급등은 팔아야 될 지점일 수도 있어요. 시초에 급등을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따라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놓치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놓치는 종목보다 제가 따라잡아서 실패한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마지막 마무리 할 때마다 마무리 멘트를 한번 정해 봤어요. 우선 우리가 3대 덕목 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3대 덕목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또 자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3대 덕목인데 요즘에는 사실 주라는 게 부동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큰 폭 없이 뭐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그 안에서 이제 보합이 되든지 떨어지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고, 그러니까 주거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 멘트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의식, 주식 하시고요. 의식하면서 주식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의식, 주식 하시고 항상 오늘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나한테 기회는 찾아온다는 점. 그리고 오늘의 손실도 아프더라도 잘라낼 수 있어야 또 다른 종목을 탈 수 있다는 점. 예, 요거 항상 명심하시고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을 미련을 버리시고요. 또 너무 내가 너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그 종목이 항상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반씩 덜어내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기르시면 충분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 남들 다 돈 버는 시장에서 못 벌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자들은 주식을 합니다. 왜 주식을 하겠습니까? 돈을 버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벌고 있죠?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습관이 안 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 함께 기르면서 우리도 주식 부자 돼봅시다. 그럼 오늘도 의식, 주식, 부캐지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도 좋은 시장에서 다시 또 만나게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주식 좀 방송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한번 좋은 종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좋은 방송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